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 사람들은 왜 이 책을 숨기려 했을까? 부와 성공의 비밀 법칙을 밝힌 베일 속의 그 책. 작가는 찰스 헤넬입니다. 출판사는 샨티고요. 찰스 헤넬은 1866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40대에 포도원 채굴회사 등을 설립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긴 이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다. 당신이 왜 이 책을 집어들었는지. 당신은 원한다. 바란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찾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이리로 이끌고 온 것이다. 약 100년 전에 씌어진 책이 하나 있다. 몇몇 기업가들에게 서신 강의 형태로 전달한 책이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효과를 체험하더니 책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다. 그러나 몇 년 뒤에 저자가 생각을 바꿔 더 많은 사람에게 책을 공개했다. 그리고 곧 당시로서는 상당한 부수가 팔려나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책이 사라졌다. 어떤 세력이 대중들이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버렸던 것이다. 그리고는 저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책은 감춰졌다.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만 전달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도 이 책을 연구하고 실천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 소문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빌 게이츠는 이 책을 읽고 대학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저자가 죽은 지 50년이 지나자 저작권 문제가 풀리면서 이 책은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 당신 손에 있다. 처음 이 책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벌써 몇 년 전이었다. 이 책을 읽고 들떴던 나는 곧 출판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거의 실현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단되었다. 뭔가가 가로막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해를 넘긴 뒤에 다시 우연한 경로를 거쳐 내 손에 들어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끈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기라도 하듯 그렇게 내게 다시 온 책이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보자.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듯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한다.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운동을 해도 성공하고 매체에도 오르내리고 많은 걸 성취했다. 늘 즐겁고 행복해 보인다. 이 지능이 떨어져 보이는 이의 친구 중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한다.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연애를 해도 실패하고 심지어 도둑질도 실패한다. 그리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대답은 들어보나 마나겠다. 그렇다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모든 일에서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 반대로 모든 일에서 실패한 이유는 뭘까? 성공. 짧지만 여러 가지 뜻이 담긴 강력한 단어. 이 단어를 현실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뛰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단어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려고 노력한다. 물론 성공은 반드시 사회적인 성공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목표든 그것을 해낸다는 뜻이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곧 성공을 뜻하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출중한 기술이 곧 성공을 뜻하든 누구나 각자 바라는 바에 따라 성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역사상 어떤 시대를 보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많은 시기는 없었다. 어떤 나라와 사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뭘까? 왜 누구는 성공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 물론 사람마다 운명이 있다. 그리고 운명은 분명히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을 모른다. 그러므로 운명은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 운명이었던 셈이고 실패하면 실패할 운명이었던 셈이다. 그러면 어째서 앞서 이야기한 바보는 성공하는데 똑똑한 친구는 실패하는 걸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습관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보는 지능이 부족했지만 성공으로 이끄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습관처럼 하며 살았다. 그렇기에 자기도 모르는 새 모든 일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반대로 영재는 똑똑했지만 실패로 이끄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습관처럼 하며 살았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알다시피 생각과 말과 행동의 원인은 생각이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한다. 언제나 문제는 생각이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다. 얼굴이 못생긴 두 여자가 있다. 누가 보기에도 예쁘고 멋진 외모는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거울을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정말 짜증나. 이런 얼굴로 어떻게 성공하겠어? 못생긴 부모를 만난 탓이야. 하고 생각한다. 또 한 사람은 비슷하게 못생겼지만 거울을 보면서 넌 예뻐. 넌 멋져. 그리고 넌 행복해질 거고 성공할 거야. 하고 자기 암시를 걸듯 말한다. 두 사람은 미래에 어떻게 되었을까? 전자는 점점 더 못생겨지고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점점 더 불행해진다. 후자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멋있어지고 그에 따라 점점 외모도 나아진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쁘지는 않아도 인상이 좋고 멋져 보인다. 또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성공하게 된다. 출발할 당시에 두 사람의 외부 조건은 같았다. 그러나 내부 조건은 달랐다. 그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10년, 20년 뒤에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났다. 위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생각이 곧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생각은 외부 사건을 보고 일으키는 반응일 뿐이라고.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거울을 봤더니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은 반사작용이 아니라 자발적인 가정이다. 거울을 보고 못생겼다는 생각을 반사적으로 한 뒤에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그래도 넌 예뻐질 거야. 예뻐질 수 있어. 반드시 멋있어질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습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당신이 배울 내용이다.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훈련법도 제시한다.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다. 별달리 노력하지도 않는데
성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저 사람은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하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제시된 훈련법을 꾸준히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훈련법이라고 해서 대단히 어렵고 힘든 노동을 상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내심은 물론 필요하다. 이 책은 완벽한 책은 물론 아니다. 세상에 완벽한 책이란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 이 책에는 다른 책에서는 보지 못하는 힘과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있다. 이것은 내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실험해보고 내린 결론이다. 뭔가 바꾸고 싶은가?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가?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정확히 뭘 어떻게 바꿔야 좋을지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이 책에 제시된 마스터키 시스템을 연구하자. 차근차근히 읽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 깨우쳐 나가자. 그리고 각 장의 끝에 기록된 연습을 실제로 따라하자. 그러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생각이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점차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며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자신의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즐겁지 않은가? 가슴 뛰지 않는가? 이제 책장을 넘겨 이 안에 담긴 모든 철학과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고 터득하자. 옮기니 김우연. 마스터키 시스템을 소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더 강해지고 싶은가? 힘을 의식하라. 더 건강해지고 싶은가? 건강을 의식하라. 더 행복해지고 싶은가? 행복을 의식하라. 이런 의식들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실천하라. 그러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라. 세상의 일들은 내부의 힘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은 이 힘을 얻을 필요가 없다. 그 힘은 이미 당신에게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통제하며 자신에게 각인시켜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간성이 붙고 영감이 깊어지고 계획이 명확해지고 이해력이 깊어지게 되면서 당신은 이 세상이 돌과 나무더미로 만들어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은 인류의 고동치는 가슴으로 이루어진다. 생명과 아름다움이 깃들인 존재라는 말이다.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분명 이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해력을 갖춘 사람은 새로운 빛과 힘으로 영감을 얻게 된다. 날마다 자신감과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현실이 되며 삶은 전보다 깊고 넓고 투명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부가 부를 부른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진실이다. 가난이 가난을 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창조적이다. 삶의 모든 경험과 상황과 환경은 습관적 혹은 지배적인 마음가짐의 결과이다. 마음가짐은 반드시 생각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모든 힘과 성취와 소유의 비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참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행할 수 있고 그 존재의 영역만큼만 행할 수 있으며 게다가 존재란 생각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은 힘을 쓸 수는 없는 법이다. 힘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을 의식하는 것이다. 힘을 의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힘이
내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다. 내부에는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 생각과 느낌과 힘의 세계, 빛과 생명과 아름다움의 세계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강대하다. 내부 세계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이 세계를 발견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 다시 말해서 모든 열매의 씨앗을 얻게 된다. 또한 내부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힘과 소유의 모든 법칙을 다스릴 수 있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그림자이다.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내부에 존재했던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공급원, 무한한 힘, 무한한 지혜를 내부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드러나고 개발되며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공급원과 힘과 지혜를 말이다. 내부 세계에서 이러한 잠재력들을 인식하면 그것들은 외부 세계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낙천적이고 풍요로워지며 내부가 풍요로워지면 외부도 풍요로워진다. 내부 세계는 실질적인 장으로서 강한 사람이 용기, 희망, 열의, 자신감, 믿음, 신뢰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자질들을 통해 선견지명을 개발하며 이를 현실로 바꿀 실질적인 기술을 터득하는 곳이다. 삶은 외부에서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미 내부 세계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다. 모든 소유는 의식에 좌우된다. 언제나 이득은 모으려는 의식의 결과이고 손실은 헛부리려는 의식의 결과이다. 외부 의식으로 바른 생각을 할 때, 외부 의식으로 진리를 이해할 때, 중추신경계를 통해 몸에 전달된 생각이 건설적일 때 5가지 감각은 유쾌하고 조화롭게 된다. 우주에는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므로 우리의 의식은 우주의 의식과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마음은 하나로 연결된다. 이 결론을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 뇌세포에 모이는 의식은 다른 사람의 뇌세포에 모이는 의식과 동일하다. 각 사람은 우주의 마음이 개별화된 존재이다. 한 사람의 사고 능력이란 우주의 마음에 작용하여 그것을 외부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다. 인간 의식이란 결코 사고하는 능력을 말한다. 워커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 자체는 미세한 형태의 정적인 에너지로 추정되고 여기에서 마음의 동적인 상태인 생각이라는 활동이 생겨난다. 마음은 정지된 에너지요. 생각은 움직이는 에너지다. 둘은 동일한 존재의 다른 양상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정지된 마음을 동적인 마음으로 전환함으로써 형성되는 진동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은 원인이요 모든 외부 조건의 결과이다. 이런 까닭에 원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스리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힘은 내부에 존재하며 절대적으로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정확한 원칙을 자발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우주의 마음은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생명이다. 모든 원자는 더 많은 생명이 발현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모든 원자에는 의식이 있고 각각은 자신들의 창조된 목적을 실현하고자 분투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어떤 힘을 갖게 될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부 세계는 원인이요 외부 세계는 결과이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꾸어야 한다. 당신은 곧바로 이것이 매우 급진적이며 남다른 생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에 노력을 기울여 결과를 바꾸려 한다. 그렇게 해봐야 그저 한 가지 고뇌가 다른 형태의 고뇌로 바뀔 뿐임을 알지 못한다. 불화를 제거하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원인은 오직 내부 세계에서만 찾을 수 있다. 모든 성장은 내부에서 나온다. 이는 자연이 증명해준다. 식물과 동물, 인간은 모두 이 위대한 법칙에 살아있는 증거이다. 외부 세계에서 힘을 구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온 잘못이다. 내부 세계는 무한한 공급의 셈이고 외부 세계는 강으로 흘러나가는 배출구이다. 받아들이는 능력은 이 우주의 셈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간다. 각 사람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무한한 에너지가 배출되는 하나의 통로이다. 인식이란 하나의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정신활동이란 개인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 사이에 일어나는 작용과 반작용이다. 우주의 마음은 삼라만상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에 생명을 주므로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이 곧 인가의 법칙이다. 그러나 인가의 법칙은 개인의 마음이 아닌 우주의 마음이 통제한다. 이것은 외적 기능이 아닌 내적 과정이며 그 결과는 무한히 다양한 조건과 경험으로 나타난다. 어떠한 법칙이든지 실제로 적용되기 전에는 가치를 창출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 법칙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면 가난이 부로, 무지가 지혜로, 불화가 조화로, 압제가 자유로 바뀔 것임을 기억하라. 물질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제 적용해보자.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방을 정하라. 곧바로 편안하게 앉되 축 처지지는 마라. 생각은 흐르는 대로 두되 15분에서 30분 정도 전혀 움직이지 말고 앉아있으라. 3, 4일 혹은 일주일 동안 이 정도 과정을 반복하면서 육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쉽겠지만 대다수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내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이것을 완전히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선보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당신의 생각과 행동과 느낌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겠다. 생각은 에너지요. 에너지는 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종교와 과학과 철학이 이 에너지 자체보다는 그것이 외부 세계에 현현된 것들에 기초를 둔 까닭에 세상은 원인을 무시하거나 오해한 채 결과에만 매달려 왔다. 그런 까닭에 종교에는 신과 악마가, 과학에는 양과 음이, 철학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 마스터 키는 이 가정을 뒤집어서 오직 원인에만 관심을 갖는데 이를 공부한 사람들이 보낸 편지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거기에는 자신들이 원인을 발견함으로 해서 건강과 조화로움과 풍요로움, 그 밖에 자신의 복지와 행복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씌어 있다. 삶은 표현되는 것이며 우리는 자신을 조화롭고 건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슬픔, 비극, 불행, 질병, 가난은 필요한 것이 아니니 우리는 쉼없이 이것들을 없애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없애 나가려면 모든 제약을 초월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강하고 순수하게 한 사람은 병균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풍요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공급의 원천에 곧바로 다가가게 된다. 그러므로 선장이 배를 조종하듯이 기사가 열차를 몰듯이 부와 운명도 숙명과 함께 쉽게 제어될 것이다. 당신이 나라고 할 때는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육체는 단지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마음도 아니다. 마음 역시 내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계획을 짜는데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에 불과하다. 나는 분명히 몸과 마음을 제어하고 명령하는 존재이다.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결정하는 존재인 것이다. 나의 참된 본질을 깨달을 때 당신은 전에는 전혀 몰랐던 힘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성과 특성과 습관과 인간적인 특징으로 이루어졌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하지만 참된 나와는 무관하다. 우리가 내 생각에라고 말할 때 나는 마음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우리가 나는 간다라고 말할 때 나는 몸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나의 참된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사람이 자신의 참된 본질을 깨달으면 참된 힘의 근원을 얻는다. 나에게 부여된 가장 크고 놀라운 힘은 생각하는 힘이다. 그러나 건설적으로 또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결과만 얻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이기적인 목적에 머물게 내버려 두는데 이는 유아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마음이 성숙해질 때 비로소 모든 이기적인 생각에는 패배의 씨앗이 담겨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마음이 잘 훈련된 사람은 모든 거래는 그것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무지나 필요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든 반드시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도 안다. 이것은 개인이 우주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적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체의 이익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각 부분의 행복이 달려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인생사를 헤쳐나가는 데 매우 유리하다. 그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 범접스런 생각도 쉽게 없앨 수 있다. 어떠한 주제든지 거기에 최고로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가망이 없는 것에 돈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당신이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력할 시간이다. 결과는 정확히 노력한 만큼만 따라올 것이다. 의지를 강하게 하고 성취에 필요한 힘을 일깨우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암시문이 있다. 나는 내가 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이다. 이 문구를 반복해서 말할 때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깨닫도록 해라. 나의 참 본질을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무적이 될 것이다. 당신의 목적과 의도가 건설적이고 따라서 우주의 창조 원리와 조화를 이룬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이 암시문을 활용하라. 밤낮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생각날 때마다 자주 반복하라.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하라. 습관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현대 심리학에 의하면 뭔가를 시작했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결심을 했다가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하는 습관을 들이는 셈이다. 절대적이고 수치스러운 실패를 말이다. 어떤 일을 할 생각이 없다면 시작하지 마라. 시작한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끝내라.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해내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내부에 나는 결심했고 준비는 되었다.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방식대로 실행하되 제어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점차
노력을 늘려 나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일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쉽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했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한다면 당신은 외부 세계를 제어하는 내부 세계를 발견한 셈이다. 누구도 당신을 막지 못할 테고 당신이 별다르게 노력하지 않는 듯 보이는데도 사람과 물질이 당신의 뜻에 반응할 것이다. 내부 세계가 나에 의해 제어되고 이 내가 우주의 에너지 혹은 영혼, 대개 신이라 불리는 존재인 무한한 나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그렇게 불가능하거나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으리라. 이것은 어떤 사상을 만들거나 증명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이론이나 명제가 아니다. 이것은 최고의 종교인과 최고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인 하나의 사실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하버트 스펜스는 말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수수께끼들 가운데 모든 것이 비롯되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가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우리는 신이 외부에서 인간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거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조금 탐구하고 나서는 멈춘다. 과학은 상존하는 영원한 에너지를 찾지만 종교는 그 에너지 뒤에 존재하는 힘을 찾고 그것이 인간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성서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 바, 그 표현도 매우 단순하고 설득력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이야말로 내부 세계가 지닌 놀라운 창조력의 비밀이다. 이것이 힘과 완성의 비밀이다. 물질을 극복한다는 말은 물질 없이 지낸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부정은 성공이 아니다. 우리는 받지 않고서는 줄 수 없다. 강하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 없다. 무한한 존재는 파산자가 아니며 이 무한한 힘의 대리인인 우리 역시 파산자가 아니다.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려면 더욱 큰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어야 한다. 반드시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 우리는 우주가 활동할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주는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할 길, 누군가에게 봉사할 길을 찾고 있으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찾고 있다. 그 통로를 통해 인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가장 큰 이득을 주려고. 당신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에 정신이 팔려 있는 한 우주는 당신을 통해 표현할 수 없다. 감각을 고요히 하고 영감을 구하고 내부의 정신활동을 집중하며 자신이 전능한 존재와 하나임을 계속 의식하라. 고요한 물은 깊은 법이다. 어디건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으니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잘 생각해보라. 이러한 영적인 연결고리들을 이용하여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그려보라. 만물의 본질과 혼은 영적인 것임을 깨닫고 영적인 것이 실체임을 알아라. 영혼은 만물의 생명이다. 영혼이 사라지면 생명은 없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과도한 일, 과도한 놀이, 과도한 신체적 활동은 모두 무감각하고 정체된 마음 상태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의식적인 힘을 외부 세상에 드러내는데 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고요해져야 한다. 힘은 평온함에서 나온다.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평온해지고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은 모든 성취의 비결이다. 생각은 하나의 행동 방식이다.
생각은 빛이나 전기처럼 진동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감정은 사랑의 법칙을 통해 생각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성장의 법칙을 통해 생각의 모양과 형상을 부여한다. 생각은 영적인 나, 곧 신성하고 영적이며 창조적인 본질이 빚어낸 산물이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힘이나 풍요 또는 다른 건설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일으켜 생각의 느낌을 담고 그리하여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믿음과 용기와 느낌을 개발하여 결과를 낼 것인가? 그 답은 훈련을 통해서이다. 마음의 힘은 신체의 힘을 기를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를 수 있다. 처음 뭔가를 생각할 때는 힘들지 모른다. 똑같은 것을 다시 생각할 때는 조금 쉬워진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하나의 습관이 된다.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면 마침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생각에 자신을 갖게 되며 아무 의심도 하지 않게 된다. 확신하고 알게 된다. 지난번에는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하라고 했다. 이번에는 마음의 긴장을 풀라고 말하겠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훈련을 지침에 따라 매일 15분 내지 20분 정도 수행했다면 분명히 신체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이를 빠르고 완전하게 해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며 여전히 상황의 노예인 셈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 훈련을 완전히 습득해서 다음 단계, 곧 마음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하겠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자리를 잡은 뒤 완전히 이완하여 긴장을 모두 풀어주고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 이를테면 미움, 화, 걱정, 질투, 시기, 슬픔, 골칫거리, 실망 등을 모두 놓아버리도록 하라. 당신은 이런 것을 놓아버리지 못하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자발적인 결의와 끈기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 다니도록 방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에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다. 단번에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훈련을 하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이는 다른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을 모두 없애고 지우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데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조화롭지 못한 상황을 끝없이 싹트게 하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미흡하고 실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